남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나요? 가장 편안한 여자도 아닙니다. 시간도 논리도 침투할 수 없는 그 조용한 공간,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의 이미지가 살아있습니다.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한 사진 속의 그녀들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녁 식사가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 속에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흔적, 거의 영혼의 흉터와 같은 것을 남긴 사람들을 간직합니다. 이 잡을 수 없는 자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남자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에 갑자기 그녀의 얼굴, 그녀의 웃음, 그녀의 시선을 떠올리고 내면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남자와 여자 사이의 끌림의 기초에 있는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남자의 마음에 이르는 열쇠가 부지런히 채워야 할 체크리스트와 같은 자질의 집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외모라고 배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더 젊고 더 날씬하고 더 밝아야 한다고 주입받았습니다. 매끄러운 피부, 이상적인 비율, 풍성한 머리카락이 사랑과 헌신을 살 수 있는 화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사라져가는 이상을 쫓는데 막대한 재산과 세월, 그리고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당신도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눈부신 미녀들이 혼자 남습니다. 남자들은 그녀들에게 감탄하고 그녀들을 원하지만 그녀들과 함께 머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시선을 끌지만 영혼을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비어 있을 수 있는 책의 표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유순함이라고 배웠습니다. 편안하고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고. 논쟁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가 폭풍우를 겪은 후에 돌아올 수 있는 조용한 항구가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성들은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는 법을 배우며 그의 삶의 그림자, 메아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함정입니다. 남자는 편안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지만 그에게 저항하지 않았던 것은 결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안함은 금세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배경이 된 여성은 더 이상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제 앉았던 편안한 의자보다 더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침대에서의 기술이라고 배웠습니다. 열정, 기술, 자유분방함이 그를 영원히 묶어둘 것이라고. 몸은 그가 다른 음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도록 명인처럼 연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악기라고. 그리고 여성들은 유혹의 기술을 배우지만 종종 가장 밝은 열정조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식어 일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연결이 없는 섹스는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 일시적인 긴장 해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둘 다를 공허하게 만드는 몸의 마찰입니다. 남자는 몸을 원할 수 있지만 그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그가 육체적인 것을 넘어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외모도 살림 솜씨도 성격도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섹스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쫓는 것은 막다른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상품을 개선하면서 자신을 팔려고 하는 끝없는 장터와 같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더 아름답고 더 젊고 더 편안하거나 더 능숙한 누군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한 여성은 남자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에피소드처럼 지나가고 다른 여성은 그의 운명이 될까요? 대답은 행동의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녀가 발산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녀가 단지 옆에 있을 때 그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험가인 칼 융은 우리가 첫눈에 반한 사랑이나 운명적인 열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임을 처음으로 이해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남자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여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깊은 무언가와 만나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존재조차 의심했을 수 있는
그의 영혼의 그 부분과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것은 바로 무심코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이 잠자는 부분을 깨우는 여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자아로 가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훈련으로 배울 수도 위조할 수도 없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중요한 끌림의 비밀 속으로. 그렇다면 여성을 일시적인 열정에서 실존적 필요성으로 바꾸는 이 자질은 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녀를 대체할 수 없게 만들까요?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복잡합니다.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것은 남자의 영혼을 위한 이상적인 거울이 되는 여성의 능력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의 의견, 그의 욕망 또는 그의 자아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 유순함, 즉 망각으로 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피상적인 나가 아니라 그의 깊고 종종 그 자신에게서 숨겨진 본질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칼 융의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개념 중 하나인 아니마에 대한 가르침에 빠져들 필요가 있습니다. 융은 모든 남자의 내면, 그의 무의식 속에 여성적인 이미지, 여성적인 원형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선호도의 집합이 아닙니다. 아니마는 그의 내면의 여성의 모습을 한 그의 영혼입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들의 모든 여성적 경험의 정수이며 어머니와의 첫 관계의 각인이며 그를 감동시켰던 모든 신화적이고 실제적인 여성 이미지의 총체입니다. 아니마는 그의 내면의 안내자, 그의 뮤즈, 그의 영원한 신부입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에게 속삭이고 그를 감동시키는 예술 작품을 통해 그와 대화하며 깊은 영감이나 절망의 순간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무의식적으로 외부 세계에서 그녀를 찾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니마 이미지를 입힐 수 있는 여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관계의 극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임이 시작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 우리가 화학 반응이나 번개라고 부르는 것을 느낄 때 실제로는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의 내면의 아니마, 이미지와 일치하는 무언가, 즉 몸짓, 억양, 시선, 에너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상적이고 신성한 이미지를 그녀에게 투영합니다. 그는 장점과 단점을 가진 실제 여성인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외부에서 보게 된 자신의 영혼에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바로 이 단계에서 구축되고 무너집니다. 여신의 투영을 받은 여성은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합니다. 그녀는 이 이상에 필사적으로 부응하려고 하거나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고 가면을 쓰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고갈과 자신을 잃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또는 그녀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투영이 무너집니다. 남자는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며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옳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영을 위한 새로운 화면을 찾아 계속 나아갑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여성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이 게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까요? 비밀은 그녀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에게서 자신의 반쪽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기 안에서 모든 부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온전함, 이 자족감이 그녀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투영을 위한 수동적인 화면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고 진동하는 거울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의 투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의 깊이와 힘이 이 투영을 살아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신을 연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 자신은 자신의 신성한 여성 에너지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그의 아니마, 그의 영혼이 그녀에게서 친숙한 힘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하게 같은 음조로 조율된 두 악기가 같은 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가 울리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가 반응하여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가 찾던 그 에너지에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그녀는 신비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깊이가 바로 신비입니다. 그녀는 뮤즈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온전함이 바로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이 그를 깨웁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단순히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기 자신의 깊이에 대한 약속을 봅니다. 그는 그녀 옆에서 자신이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에게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미 있지만 사회적 가면, 두려움, 일상의 층 아래 묻혀 있던 것을 반영합니다. 그녀는 그를 보며 그의 지위, 그의 성취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 그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꿰뚫어 보는 이 시선이 바로 그녀를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잃는 것이 단순히 한 여성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보았던 거울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 거의 연금술적인 과정에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한 여성은 남자의 인생이라는 책의 또 다른 장에 불과하게 되고 다른 여성은 그 책의 마지막까지 울려 퍼지는 주제곡, 주요 테마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이해했듯이 메커니즘은 투영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늘 그렇듯이 세부 사항에 있습니다.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동안 이 흐릿하지만 강력한 아니마 이미지를 내면에 품고 다닙니다. 이 이미지는 빛으로 짜여 있습니다. 어머니의 부드러움, 첫사랑의 순수함, 동화 속 마법사의 지혜, 여신의 닿을 수 없는 경지에서 비롯된 빛입니다. 그는 이 빛을 구현할 여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대상을 찾았을 때 그는 이 이상화된 투영의 모든 힘을 그녀에게 쏟아붓습니다. 보통 여성은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두 가지 파괴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상의 무게 아래 무너짐. 여성은 자신이 받침대 위에 올려졌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숭배받고 감탄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항상 지혜롭지도, 항상 부드럽지도, 항상 신성하게 평온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혼돈도 있고, 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폭로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상적이지 않은 면을 보여주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그 받침대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영을 위한 것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현실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폭발하고 약점을 보이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투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남자는 속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에 빠졌던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 수정 같은 사랑의 성은 먼지가 되어 흩어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부응하려다 자신을 잃음. 이 여성은 어떻게든 받침대 위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는 자신의 모든 자질을 억누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고 자신의 힘을 숨기고 실제보다 더 약하거나 더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녀는 한 명의 관객을 위한 극장의 배우가 됩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심지어 평생 동안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의 대가는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그녀는 가면이 어디서 끝나고 자신의 진정한 얼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투영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거짓을 느낍니다. 관계는 무미건조하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 안에는 진정성도 발전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지만 공허한 의식으로 변합니다. 이제 대체할 수 없는 여성이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그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근 그것을 통합된 아니무스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의 남성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논리, 구조 행동, 경계 설정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에게서 아니무스는 억압되거나 수동성으로 이어짐, 통제할 수 없는 공격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남성과의 영원한 전쟁으로 이어짐. 하지만 온전한 여성에게는 아니무스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여성적인 본질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봉사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내면의 중심, 명확성, 그리고 놀라운 심리적 안정성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중심 덕분에 그녀는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의 투영을 견뎌냅니다. 그가 그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여신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녀는 두려워하거나 허둥지둥 그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탄을 침착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녀의 내면의 안정성은 그녀가 그의 투영과 융합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녀는 그의 숭배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그녀는 그의 밝은 투영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삼키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에게서 빛을 보는 것을 알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하지만 나는 이 빛만이 아니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둘째, 그녀는 투영 너머의 그를 봅니다. 보통 여성이 숭배에 눈이 멀어 자신이 놓인 받침대를 바라보는 동안 대체할 수 없는 여성은 투영을 통해 남성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통합된 아니무스는 그녀에게 명확한 시야를 줍니다. 그녀는 그의 힘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도 봅니다. 그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그의 두려움도 봅니다. 그의 가면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린 소년도 봅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 그의 고통, 그의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 때문에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셋째, 그녀는 자신의 존재만으로 그가 투영 너머를 보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녀는 역할을 연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의 진정성, 그녀의 실제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통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그의 아니마에는 없는 특징들, 즉 그녀의 세속적인 유머, 그녀의 갑작스러운 분노, 그녀의 취약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러한 자신의 자질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받침대 위의 여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 여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투영을 그녀에게서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영적인 인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열정 이상입니다.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강하고 약하고 밝고 어둡고 그는 융이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불렀을 법한 것을 느낍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바로 여기야, 나는 집에 왔어. 이 연결은 이익이나 편안함을 찾는 자아의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중심, 진정한 자아인 자기 셀프의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은 시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더 강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이 여성이 그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즉 그 자신을 되찾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를 단순히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밝은 면, 즉 이상적인 아니마의 투영, 영적인 인식,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둡고 불안한 또 다른 면이 있으며 바로 이 면이 연결을 최종적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깨지지 않게 합니다. 여성을 거울로 만드는 이 자질은 그녀를 무한히 매력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의 낡은 삶, 그의 가면, 그의 환상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의 이해에서 그림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원형으로 개인이 용납할 수 없고 나쁘고 부끄럽다고 여겨 무의식 속으로 억압하는 모든 것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남자의 그림자는 그의 억압된 분노, 그의 숨겨진 두려움, 그의 비이성적인 공격성, 그의 약점, 그의 탐욕, 그의 혼돈입니다. 이것은 그가 성공, 힘, 통제의 외관 뒤의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필사적으로 숨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내면에 이 짐승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 그것을 볼까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보통의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성은 그의 그림자의 표현에 직면합니다.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분노에 휩싸이고
약점을 보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두 가지 전형적인 시나리오가 나타납니다. 착한 소녀 시나리오. 그녀는 겁에 질립니다. 그의 그림자는 강하고 고결한 남성에 대한 그녀의 이상화된 이미지를 파괴합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그를 비난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너에게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나는 너의 밝은 면을 사랑하지만 너의 어두운 면은 받아들이지 않아. 그녀는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무의식의 지하실로 더욱 깊이 몰아넣고 이 감옥의 벽을 강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 옆에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항상 경계해야 하고 항상 가면을 써야 합니다. 여성 구원자 시나리오. 이 여성은 반대로 그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녀는 그의 심리치료사, 그의 엄마가 됩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뿌리 뽑고 그의 약점을 꿰매고 그의 혼돈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녀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힘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그것을 통합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치료해야 할 질병처럼 취급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파괴하려고 할 뿐입니다. 이것은 환자 의사의 역학을 만들지만 남성 여성의 역학은 만들지 않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여성은 완전히 다르게 행동합니다. 왜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그림자와 두려움 없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자신의 길에서 그녀는 자신의 영혼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분노, 자신의 질투,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탐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온전함이란 무균 상태의 청결함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라는 반대되는 것들의 통합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에게 놀라운 지혜와 힘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녀가 그의 그림자의 표현을 볼 때 그녀는 겁에 질리거나 그를 구하러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단지 존재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너는 참 나쁘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본다. 나는 너의 고통, 너의 분노, 너의 두려움을 본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에 머문다. 나는 너의 전체를 본다. 그녀는 그를 위해 독특하고 신성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가 생애 처음으로 모든 갑옷을 벗을 수 있는 공간. 그가 자신의 내면의 짐승을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짐승이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을 공간.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를 용납하거나 그것이 자신이나 관계를 파괴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중심 아니무스은 그녀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해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내게 소리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감정을 비난하지 않지만 파괴적인 행동은 막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낍니다. 그의 힘과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어둠과 불완전함까지도 자신의 그림자를 무너지지도 비난하지도 않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 여성은 그에게 성소가 됩니다. 그녀는 그가 꾸밀 필요가 없는 우주 유일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단순한 애착이 실존적 의존성으로 그것도 가장 좋은 의미에서의 의존성으로 발전합니다. 그는 이 여성이 자신의 빛 아니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둠 그림자로 가는 열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를 온전히 보고 받아들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자신의 숨겨진 짐승과 홀로 남겨지는 것, 다시 한번 그를 우리에 가두고 영원한 폭로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실의 두려움, 이 완전한 수용에 대한 감사가 그녀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대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이 자질을 가진 여성은
단순히 이상적인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함께 있으면 좋고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종 그녀와의 관계는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우며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시련입니다. 그녀는 그의 개성화의 무의식적인 촉매제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인간 삶의 주요한 길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 자신의 고유한 온전함을 얻는 과정,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에서 자기 self, 즉 진정한 자아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종종 남자에게 이 길은 바로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녀가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면적입니다. 그녀 옆에서 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녀 자신의 온전함, 그녀의 진정성, 그를 꿰뚫어 보는 그녀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그의 낡고 경직된 구조를 흔들기 시작하는 강력한 장을 만듭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조용한 항구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깊이에서 그녀와 동등해지라는 도전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이 재탄생의 과정은 미묘하고 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심리학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자기 개발 훈련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그녀는 단지 자신에게 충실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력한 시약처럼 그 안에서 돌이킬 수 없는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전에 피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넘어선 나는 진정 누구인가? 나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내 감정을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나는 왜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기대되는 대로 사는가? 그녀의 존재는 그가 자신의 삶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소리굽소해가 됩니다. 그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니마의 투영을 실제 여성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상을 그녀에게 투영하도록 허용하지만 그와 융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성으로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이 그 이상이며 다른 무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자신의 꿈의 화신이 아니라 실제 인간을 봅니다. 그는 그녀의 피로, 그녀의 이상한 점, 그녀의 불완전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이런 실제 모습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남자의 심리적 성숙에 있어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투영을 다시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니마가 자신의 내면 현실이고 이 여성이 외부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과제는 외부에서 여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과 관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의 여성성, 자신의 영혼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그들의 영열 수준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항상 깨지기 쉽고 환상에 기반한 투영의 사랑은 연결의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기반한 성숙하고 깊은 사랑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 안에 자신의 이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그녀의 모든 빛과 그림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이 여정, 즉 환상에서 현실로의 여정을 완수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감사합니다. 이 연결은 그에게 더 이상 단순히 운 좋은 선택이나 강한 애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신의 운명으로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자신의 삶의 모든 사건이 이 만남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가 목표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자신의 자기 self, 그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여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자신의 영혼 성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길을 배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시 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여성 옆에서 깨어나 진정한 삶의 맛, 진정한 연결의 맛을 본 남자는 결코 다시 잠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한 가장 깊은 자기 보존 본능 때문에
그녀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길잡이 별입니다. 그리고 그녀 없이는 그는 다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질의 모든 힘과 깊이를 보았으니 가장 중요하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 이것이 그토록 드물게 나타날까요? 왜 어떤 여성들은 직관적으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반면 수백만 명의 다른 아름답고 친절하고 똑똑한 여성들은 대체 가능한 범주에 머물러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내면의 장애물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봅시다. 그를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을 봅시다. 무엇이 당신이 그 진정성과 깊이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을 막고 있나요? 융은 몇 가지 핵심적인 장애물, 즉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짓는 내면의 감옥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가면 또는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여성에게 이것은 종종 착한 소녀의 역할입니다. 편안하고 상냥하고 갈등을 피하고 항상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가면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됩니다. 화내지 마, 너는 여자잖아. 겸손해져라, 양보해라, 더 현명해져라. 그리고 우리는 이 가면과 너무나 동화되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그것을 벗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착함과 올바름의 가면이 남성의 영혼을 그토록 끌어당기는 바로 그 진정성을 뿌리째 죽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인간 표현의 전체 스펙트럼을 포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세련된 부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뚫을 수 없는 페르소나 가면을 쓴 여성을 만난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거짓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의 영혼에 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올바름이라는 콘크리트 벽으로 그것과 단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을 위한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이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페르소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착해지기 위해 여성은 나쁘다고 여기는 모든 것, 즉 자신의 분노, 공격성, 건강한 성욕, 이기심, 힘을 무의식 속으로 억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러한 부분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만약 그것들이 드러나면 거부당하고 비난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의 겁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남자의 그림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신 자신이 자신의 어둠에 대한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그가 자신의 어둠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여성은 항상 남자를 그의 불완전함 때문에 비난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져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말했던 그 성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숨어야 할 또 다른 심판관일 뿐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니무스가 여성의 내면의 남성적인 부분, 그녀의 버팀목, 그녀의 명확성, 그녀의 경계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아니무스가 통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억압되어 여성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결정을 내릴 수 없고 영원히 외부에서 버팀목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투영을 견딜 수 없고 그와 융합되어 자신을 잃습니다. 그녀는 그의 그림자에 대한 경계를 설정할 수 없고 자신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또는 반대로 아니무스가 그녀의 인격을 장악합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공격성, 남자와 영원히 경쟁하고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욕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 여성은 파트너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파링 상대를 찾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자아를 공격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녀는 그 안정적이고 명확한 거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너무 연약하거나 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교활한 장애물은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깊은 욕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여성은 만약 자신이 온전하고 자족하며 내면에서 버팀목을 찾게 되면
더 이상 남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수세기 동안 우리는 여성의 가치가 그녀의 유용성에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뮤즈, 조수, 위로자, 간병인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역할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남자는 기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능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우주로서의 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에 매달리는 한, 당신은 당신을 이용하려는 남자들만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니라 당신의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 온전하고 자족하게 되면 당신은 약한 남자들에게는 정말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고 성숙하며 자신과 동등한 사람을 찾는 남자에게는 공기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하녀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위한 여왕을 찾는 사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길은 무자비한 내면의 정직함을 통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슬들, 즉 페르소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 왜곡된 아니무스,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욕구를 보고 그것들을 끊을 용기를 찾도록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성을 대체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자질, 이 에너지를 자신 안에서 키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아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3일짜리 훈련에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석 같은 여성이 되는 10가지 규칙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할 운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더 교묘한 새로운 가면을 만드는 것일 뿐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답은 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말입니다. 깊고 개인적이며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무한히 감사한 내면 작업의 길. 이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라톤입니다. 이것은 남자를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되어야 할 사람이 되었을 때 따라오는 멋진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 길에는 명확한 지도가 없지만 통과해야 할 방향, 상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태 단계,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신을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나누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잘못된 감정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의 분노, 질투, 게으름, 두려움을 보도록 허용하세요. 그것들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난 없이 자신의 그림자 감정을 솔직하게 묘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분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내 어떤 경계가 침범되었는가? 내 질투는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는 나의 어떤 욕망인가?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와 지혜의 수호자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경계를 보호하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질투는 당신의 진정한 욕망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의 파괴적인 힘을 빼앗아 당신의 동맹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빛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상태 단계, 아니무스의 통합. 외부에서 버팀목, 구조,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들을 자신 안에서 키우기 시작하세요. 아니무스의 통합은 치마 입은 남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보편적인 인간의 자질을 자신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일에서조차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대답을 따르세요. 죄책감 없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오는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목표를 계획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버팀목이 되세요. 당신이 이 내면의 버팀목, 이 강철 같은 중심을 느낄 때 당신은 더 이상 구명정처럼 남성에게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옆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흔들리지 않음이 당신을 그를 위한 그 명확하고 안정적인 거울이 되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상태 단계, 내면의 침묵 수련.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삶으로 폭격을 당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있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침묵 속에서 영혼이 말합니다. 고독을 수련하기 시작하세요. 벌로서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으로서. 하루에 최소 15, 20분 아무도 아무것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할애하세요. 전화도 책도 음악도 없이 그냥 존재하세요. 자신의 생각에 매달리지 않고 관찰하세요.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세요. 자신의 내면에 자아에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세요.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지, 직관적인 통찰, 꿈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즉 좋아요, 칭찬, 남성의 관심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것을 멈추세요. 그것을 안에서 찾기 시작하세요. 내면의 침묵은 자족감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을 외로움의 진통제로 사용하는 것을 멈춥니다. 이 길의 결과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의 전면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충만함과 온전함의 상태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사적으로 다른 쪽을 찾는 반쪽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족적이고 완성된 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온전함의 에너지, 이 자족감이 당신을 놀라운 자석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찾던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아마도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을 그 조용한 질문으로 왜 남자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편안한 여자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이제 당신은 답을 압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이 되기를 감히 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남자는 그의 자아를 만족시켜준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대화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의 환상에 부응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존재로 그의 환상을 파괴하고 그에게 현실로 가는 길을 보여준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존재가 자신을 단순히 편안하게가 아니라 더 살아있게, 더 진실되게 느끼게 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 여성은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허영의 장터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고의 여성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한 경쟁에서 물러납니다. 그녀는 이 무의미한 싸움에 등을 돌리고 깊이, 즉 자신의 온전함을 향한 여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 일어납니다. 온전하고 자족하며 내면에서 버팀목을 찾은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그의 영혼을 위한 이상적인 거울이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됨으로써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 단순한 아내나 연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길잡이, 별이 됩니다. 그의 운명. 하늘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 자신의 영혼으로 가는 길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길을 오직 그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만약 이 말들을 들으며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인식을 느꼈다면, 만약 당신이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부름을 느꼈다면, 당신의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아두세요. 이 불꽃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을 당신이 들어야 한다고 느끼는 그 여성, 그 친구와 공유하세요. 댓글을 남겨 어떤 생각이 당신을 가장 감동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여 우리와 함께 자신 속으로의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사랑을 찾는 것을 멈추고 사랑이 되기 시작하라는 초대. 마침내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라는 초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따라올 것입니다.